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터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커스피가 9% 빠졌고요 하루 만에. 네, 그리고 니케이도 12% 빠졌어요 하루 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이 NKD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거가 터지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국이 망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심상치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블랙 먼데이 어메이징했죠. 네, 그 당시에 아마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아마 불거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이유, 블랙 먼데이 직접적인 이유는 N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N 캐리 트레이드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도 몇 번 터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규모가 최소 몇 조 달러로 넘어선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진짜 20조 달러라는 말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Japan's 20 trillion dollar carry trade poses risks amid central bank's policy shift,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바뀌면서 일본의 20조 달러 규모의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리스크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엔화를 단기로 빌려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지금 한 30년 전부터 경기 침체에 빠져 있어가지고 금리가 굉장히 낮죠. 계속 빵프로로 갔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왔죠. 기본적으로 내가 엔화를 0.1%로 빌려가지고 그냥 달러화 예금만 해놓는다 하면 거기서 5%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달러 쪽에서 5%를 먹고 0.1%를 갚아버리면은 나머지 4.9%는 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 돈을 빌려가지고 그 예금을 하고 4.9% 내가 먹는 거예요. 개꿀 아니겠습니까? 내 돈도 투입을 안 하고 정말 짱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자, 내 돈 1억 불을 갖고 10억 달러를 차입을 해. 9억 달러를 차입했네. 9억 달러를 차입해. 그러면 10억을 갖다 넣어요. 저기 그 이제 미국 예금에. 그럼 여기서 10억이니까 4,900만 달러가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5천만 불을 받아가지고 100만 불을 갚고 그럼 4,900만 불. 내가 한마디로 1억 달러를 가지고 4,900만 달러를 버는 거야. 49% 수익이거든요. 개이득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심지어 엔화까지 떨어져 봐. 그러면 난 더 버는 거죠. 환율 차익 때문에.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끔 휙 터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GPT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언제 터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0.1%를 빌려가지고 5%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0.1%가 아니라 1%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내 차익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득이 이제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또는 반대로 미국 금리 인하 또는 인하 기대. 그러니까 이게 내가 0.1% 빌려가지고 5%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5%가 아니라 3%야.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여기도 내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 세 번째, 엔화가 상승한다. 엔화가 너무 올라버리면 갚을 돈이 내가 먹는 이자보다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0.1% 빌려가지고 5%로 투자해가지고 나머지 먹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 엔화가 확 올라버렸어. 네, 그러면 내가 먹었던 5%의 상당 부분 또는 그 이상을 갚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금융시장이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엔화 등 안전자산이 올라버리고 위험자산의 가격이 망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면 우리가 일본에서 돈을 0.1%를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달러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주식을 살 수도 있죠. 한국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저리로 차입을 해가지고 일본 상사 주식을 잔뜩 샀습니다. 돈을 빌려가지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캐리 트레이드죠. 워렌 버핏도 한 것도. 근데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엔화가 뭐 급등하고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빨리 사람들이 엔화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진 자산을 팔아야죠. 그 돈을 가지고 엔화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은 8월 5일 블랙 먼데이 꼴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24년 8월에 이게 터졌죠. 일본은행이 7월 30일에 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장이 이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계속 동결을 할 줄 알았는데 동결을 안 하고 급작스럽게 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렸는데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X로 보면 2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0.1%에서 0.25% 가는 거니까. 그래서 꽤 큰 쇼크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장이 그날 움직이지도 않고 그 다음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잠잠했는데, 근데 8월 2일 금요일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8월 5일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겹친 게 이런 거죠. 미국 경기가 두자가 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폭 상승했다. 9월에 0.5% 내린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0.1%에서 빌려가지고 5% 투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0.25%에 빌려가지고 4.5%밖에 못 버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잖아 이게. 그쵸? 그리고 이게 두 개가 합치니까 시장이 불안불안했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코인 쪽에서 위험자산 투매도 나왔고요. 그럼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레버리지 청산이 되죠. 왜냐면 코인 선물을 했던 사람들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강제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럼 더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청산당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떨어지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걸 다 합치니까 에너도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캐리 트레이더들이 손해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투자했던 자산도 떨어지고 에너도 올라가기 때문에 뜨악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기 위해서 자산을 막 갖다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이가 하루 만에 22% 빠지고 코스피가 9% 빠졌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죠. 과거 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 한국 주시장은 어땠는가 이런 걸 봤거든요. 제가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정의한 게 5거래일 내로 엔화가 달러 대비 5% 이상 상승한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5% 상승한 거니까 뭐 2% 3% 사례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5% 사례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언제냐? 97년, 99년, 2008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히 IMF 전, 나스닥 버블 붕괴 전, 그리고 미국 금융위기 직전이었습니다. 97년 5월, 99년 9월, 2008년 4월 이때였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때 코스피가 어땠는가? 뭐 이날 후에 뭐 5일, 10일, 한 달 후까지는 별게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별게 없었는데 한 3개월, 6개월 후부터 장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정산이 97년 5월, 99년 9월, 2008년 4월에 이루어졌는데 6개월 후에 와서 보니까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이 세 번 사례를 합쳐보니까 17.6%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1년 후에 와보니까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자그만치 37.2% 하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 마이 갓, 이게 실화냐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98년에도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코스피가 300포인트로 하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97년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뺐어요. 여기 있네. 98년 9월 3일. 요때는 우리가 이제 들어갔으면은 3개월, 6개월, 1년 후에 꽤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거는 97년과 같은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 아시아 주식시장이 크게 털리는가? 이거를 제가 또 GPT에 물어봤거든요. 자, 왜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엔화를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겠는가? 물론 뭐 달러 예금을 한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유로 예금 뭐 이런 거 좀 안전한데 투자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아시아 주식에도 꽤 많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니케이가 엄청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워렌 버핏 봐봐. 그 사람도 엔화를 빌려가지고 일본 주식 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엔화를 빨리 갚아버리기 위해서 재빨리 아시아 주식들 위험 자산을 투매한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좀 단기 해치펀드들,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가져간 해치펀드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엔화가 강세이면은 다른 아시아 화폐가 약세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그 나라 주식시장 매력도도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원화 환율이 1,350원에서 뭐 1,500, 1,600 가면은 그만큼 주식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덤핑하고 팔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보통 위험 자산 회피와 동반이 된다. 근데 아시아 주식이 전형적인 위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 은행들도요, 엔화를 빌려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 은행들을 쪼달릴 수가 있죠. 갑자기 엔화 환율이 폭등해버리면. 그럼 그거 갚기 위해서 어이, 야, 니들아 돈 내놔 해가지고 다시 대출을 회수해가지고 일본에 갚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자금 경색과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다른 시장에도 이 안 좋은 분위기가 전염될 수 있어가지고 장이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GPT가 다 해줬습니다. 다 GPT가 해준 얘기예요. 그림도 GPT가 그려줬습니다. 친절한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은행장이 당장 이틀 만에 항복 선언을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일단 당분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압박을 줬겠죠. 야 임마, 우리 좀 있으면 선거야. 이 X야. 지금 네가 금리 올릴 때야.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라고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이제 네 죄송합니다 형님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인데 일본이 계속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있는가? 여기서는 제가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채권을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발행해서 팔았거든요. GDP 220% 정도를 발행해가지고 채권이 돌고 있는데 그 채권이 만기가 되면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디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메이크 센스 했거든요. 내가 이자를 한 푼도 안 줘도 그냥 그 채권을 사서 보유하고만 있어도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그걸로 어떻게 보면 자산을 보존하고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사회잖아요.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2%인가 3%인가 4%인가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일본 국채를 사냐 이거죠. 왜냐면 그거 국채를 가만히 쥐고 있으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럼 내가 이거 가만히 갖고 있으면 10년 20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돈을 잃는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왜 사냐고. 그러면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뭔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준다는 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안 하고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제 번질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전보다는 그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파월 아저씨는 9월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0.5%를 한꺼번에 내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디퍼런스가 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일단 계속 불안불안해요.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그래서 일본은행 의지와 상관없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속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엔화가 오르면요, 한국 주식은 박살납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요, 1990년부터 95년까지 엔화가 5년을 거쳐가지고 4.45원에서 9.45원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2배 이상 올랐죠. 자, 이때 코스피가 774에서 908이 됐는데, 많이 오르지 않아 했는데, 아니 5년 동안에 17%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90년부터 95년까지 한국 주식 투자자는 돈을 못 벌었죠. 그 다음에 자 봐봐요. 97년 2월 19일에 엔화 환율이 6.91이었는데 97년 12월까지 15.02 됩니다. 자그만치 1년도 안 돼가지고 2.5배가 오른 거예요. 이때 한국이 망했거든요. 국가부도 때문에, 이제 IMF 때문에. 그때 코스피가 713에서 366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2007년 7월 10일에 환율이 7.5였거든요. 근데 이게 16.2까지 올라갑니다. 이때도 이제 한 1년 반 만에 엔화가 2배 이상 뛴 거죠. 자, 여기서도 코스피가 1900에서 1000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반토막 하면 났죠. 그리고 15년, 16년 이때도 엔화가 8.9에서 11.5인데 이때는 근데 좀 완만하게 올랐죠.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9에서 11.5로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코스피가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1월부터 코로나 때까지 엔화 환율이 9.4에서 11.7로 올랐는데 이때 코스피가 또 2,500에서 1,900으로 나락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화가 오르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단히 안 좋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크게 그 이제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거, 한마디로 일주일 내에 엔화가 5% 이상 오르는 거, 달러 대비, 그런 거 한국 시장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요약. 이게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걸로 유명했잖아요. 늘 매년 2,000 재돌파. 이게 한마디로 2007년에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을 돌파했거든요. 그럼 떨어져서 떨어진 다음에 2009년에 다시 2,000 위로 컴백.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2010년에 또 돌파. 11년에 또 돌파 하다가 마지막으로 2020년에 마지막으로 2,000을 재돌파한 후에, 그 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시 2,000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또 그게 오는 거야? 황당하네. 2025년 2,000 재돌파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근데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나올 수도 있죠. 일단은 확실한 거는 엔화가 다시 좀 이제 요즘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는데 엔화가 다시 좀 떨어져가지고 노멀하게 가면 일단 좀 안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엔화가 상승하는 것이 결말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IMF, 나스닥 버블 붕괴, 금융위기 이런 게 왔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20조 달러 규모일지는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20조 짐바브웨 달러가 아닙니다. 진짜 미국 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아니 일본의 GDP가 제가 알기로 4조 달러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조 달러면 거의 미국의 GDP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람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무슨 뭐 50%, 60%, 70% 청산이 되었다.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몇 조 달러를 청산해 버립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확실히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위기가 된다는 거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 염두하고 있어라.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